유산 전부를 고아원에 기부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24년 12월 3일 경기도 파주 장례식장 영정 사진 앞에서 한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산 전부를 고아원에 기부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증 변호사가 들고 있던 유언장이 찢어질 듯 휘어졌어요. 서동현 58세. 죽은 새어머니의 의부사들이었습니다. 32년. 그가 새어머니를 미워한 시간이었어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만에 아버지가 데려온 여자. 그때 동현은 26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왜 들어와?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새어머니 생일은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장례식장에서 공개된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본인 소유의 전 재산 47억 3,200만 원을 파주 해맑은 고아원에 기부한다. 47억. 새어머니가 가진 돈이 47억이라고요? 동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평생 낡은 옷만 입던 사람이었어요. 시장에서 1,000원짜리 양말을 사신던 사람. 머리도 직접 잘랐어요.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깝다면서요. 명절마다 직접 담근 김치를 보내왔는데 동현은 한 번도 뜯어보지 않고 버렸습니다. 용돈을 드린 적도 여행을 보내드린 적도 없었어요. 병문안도 가지 않았죠. 그 사람이 47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돈을 자식들이 아니라 고아원에 준다고요? 더 이상한 건 유언장 마지막에 적힌 문장이었어요. 동현아, 미안하다. 내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미워하게 만들었다. 이 편지와 통장을 보면 이해할 거다. 사랑한다, 아들아. 변호사가 낡은 봉투 하나를 동현에게 건넸습니다. 30년 넘게 쓴 것 같은 빛바랜 편지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통장 3개. 동현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겁니다. 반드시 읽어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왜 새어머니 재산에 제 이름이 있는 건가요? 32년간 미워했던 그 사람이 왜 저한테 이런 걸 남긴 건가요? 이 이야기는 슬프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쩌면 뜨겁게 만들 거예요. 동현이 새어머니를 처음 본 건 1992년 겨울이었습니다. 12월에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아버지 서광수가 거실에서 동현과 은희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차림새에 조용한 눈빛. 이순자, 그때 42살이었습니다. 동현아, 은희야. 이분이 이순자 씨다. 앞으로 같이 살 거야. 26살 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쿵.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여자를 들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저 세상에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순자는 그때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식은 없었습니다. 동현아, 밥 먹자. 처음 며칠간 순자는 매일 밥을 차려 불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단 한 번도 함께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내가 해준 거 안 먹어. 그 말을 순자는 다 들었을 거예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멈칫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밥을 차렸어요. 동현은 그게 더 싫었습니다. 뭘 바라는 거야? 내가 감동받을 것 같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동현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은이 동현보다 4살 어렸어요. 그때 22살이었죠. 은희는 오빠와 달랐습니다. 새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어머니, 저 이거 도와주세요. 대학교 과제를 들고 와서 순자 옆에 앉곤 했죠. 순자는 기뻐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희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과제를 했어요. 가끔은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동현은 그게 싫었어요. 방문을 닫고 귀를 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현이 은희를 불러 세웠어요. 넌 엄마가 그리 쉽게 잊혀?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그런 게 아니잖아. 순자 어머니도 좋은 분이야. 좋은 분? 남의 집에 들어와서 안방 차지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동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제사도 아직 안 지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들릴 수 있어?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아버지도 외로우셨겠지. 그리고 순자 어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닥쳐. 넌 이제 내 동생 아니야. 형제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은희는 점점 오빠를 멀리했고 동현은 그게 다 순자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모두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전혀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95년 봄 아버지 광수가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어요.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더니 그대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수술이 급합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병원 복도에서 동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순자가 있었어요. 수술비가 얼마예요? 일단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1995년에 2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동현은 그때 막 취직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내가 낼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동현이 순자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는데요?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가진 것 없이 들어온 여자가 무슨 돈이 있겠냐는 뜻이었죠. 있어. 걱정 마. 순자는 그 자리에서 병원비 2천만 원을 냈습니다. 동현은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 여자한테 관심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빚진 기분이 들었거든요. 광수는 수술 후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순자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간호를 했죠. 동현은 주말에만 얼굴을 비쳤어요. 그것도 30분 정도 있다가 나갔습니다. 동현아, 좀 더 있다가. 아버지가 말했지만 동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바빠요. 회사 일이 많아서.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와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을 뿐이에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 사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1995년 가을, 광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순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여보, 동현이 좀 잘 부탁해. 그게 광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산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파주의 작은 집 한 채와 예금 5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동현은 당연히 자신과 은희가 나눠 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은 내가 살 테니 건드리지 마세요. 예금은 동현이랑 은희가 나눠 가져. 순자가 말했어요. 동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노린 게 집이었군요. 동현아. 은희가 말렸지만 동현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네. 병원비 낸 것도 다 계산한 거였죠? 집값에 비하면 푼돈이니까.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은희가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아버지 병간호 하신 거 몰라. 밤새 안 주무시고 지키신 거 몰라. 그게 뭐, 다 계산이지. 저 집 한 채 먹으려고 한 거잖아. 동현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현은 그 집에 발을 끊었어요.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현은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 김미영은 같은 회사 동기였습니다. 당신 새어머니 결혼식에 안 불러? 미영이 물었어요. 그 사람은 내 가족 아니야. 동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순자는 오지 않았어요. 동현이 초대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은희한테 들었습니다. 순자가 결혼식 날 멀리서 지켜봤다고요. 하객석 맨 뒷줄에 앉아서 울었다고요. 동현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연기지 뭐. 착한 척하는 거야. 1997년 아들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동현아, 축하한다. 아기 얼굴 좀 보고 싶구나. 은희를 통해 전해진 순자의 말이었어요. 동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를 순자에게 보여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애만 지면 안 돼. 미영이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가족이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동현이 순자가 있는 자리에는 절대 가지 않았거든요. 설날이면 순자가 김치를 보내왔어요. 직접 담근 거라고 했습니다. 동현은 한 번도 뜯어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보, 이건 좀 심하지 않아? 정성 들여 담근 건데. 미영이 말했어요. 관심 없어. 먹고 싶으면 내가 먹어. 미영도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05년 동현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IT 버블 붕괴의 여파였어요. 동현이 다니던 회사가 아니라 동현이 독립해서 세운 회사였습니다. 2001년에 퇴사하고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어요. 처음 몇 년은 잘 됐습니다. 투자도 받고 매출도 올랐죠. 하지만 2005년 모든 게 무너졌어요.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쇄적으로 자금난에 빠졌어요. 3억 원.
동현이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잃을 위기였어요. 어떡해, 여보. 우리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준서는 그때 8살이었어요. 동현은 아무데도 손 벌릴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빌리기엔 금액이 너무 컸고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찼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매일 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은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소리야? 아, 그래. 오빠 회사 힘들다던데 많이 힘들어?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라. 동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여자가 뭘 안다고. 일주일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된 겁니다. 이게 뭐지? 동현이 입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서동현 후원회. 서동현 후원회? 이게 뭐야? 은행에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익명으로 처리된 송금이었어요. 누가 보낸 거야? 투자자. 정부 지원금. 아무리 찾아봐도 출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살아났어요. 3억 원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동현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도운 거라고.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동현의 아들 준서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의대였어요. 준서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나 의대 붙었어. 동현은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됐습니다. 등록금이 엄청났거든요. 1년에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6년이면 6천만 원. 준서 학비 어떡하지? 동현이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는 그럭저럭 운영되고 있었지만 여유 자금은 없었습니다. 2005년 위기 때 빚을 많이 졌거든요. 아직도 갚고 있었죠. 그때 준서가 말했어요. 아빠,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어. 장학금? 무슨 장학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전액 지원이래. 등록금이랑 생활비까지. 동현은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 몰라. 그냥 학교에서 연락 왔어. 조건에 맞는다고. 이상했지만 고마웠어요.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서는 6년간 의대를 다니면서 단 한 푼도 등록금을 내지 않았어요. 총 7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동현은 그냥 아들이 똑똑해서 받은 장학금이라고 생각했죠. 2018년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현이 건강검진에서 위암 초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위암 2기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셔야 해요. 동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암이라고요? 내가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다만 빨리 하셔야 합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암 수술은 보험으로 다 안 되거든요.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5천만 원. 어디서 구하지? 동현은 막막했어요. 또다시 빚을 져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를 잡으러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접수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서동현 환자분, 치료비가 전액 선납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요? 익명 기부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모릅니다. 5천만 원 전액 납부되어 있어요. 동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은행에 물어봐도
병원에 물어봐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익명 기부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동현은 수술을 받았어요. 완치됐습니다. 5천만 원. 누가 낸 건지 끝까지 알 수 없었어요. 2024년 11월 15일. 은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위독하셔. 동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누구? 순자 어머니. 췌장암이래. 말기야. 마지막이라고 하셔. 32년간 얼굴도 안 봤던 사람이었어요. 병문안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난 안 가. 오빠, 진짜 1억이야? 어머니가 오빠 보고 싶다고 하셨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내가 왜 가? 그 사람 내 어머니 아니잖아. 동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 뒤 순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동현은 장례식에 갔습니다. 가지 않으려 했지만 미영이 강하게 권했거든요. 장례식은 가야지. 사람 돌이야. 그래도 32년을 같은 하늘 아래 살았잖아. 마지못해 간 장례식. 그곳에서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47억 원. 고아원 기부. 그리고 동현 이름으로 된 통장 3개.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방. 동현은 순자가 남긴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쓴 편지들이었어요. 수십 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통장 3개.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개설일 1993년 3월 15일. 예금주 서동현. 잔액 4억 7,320만 원. 두 번째 통장. 개설일 1995년 8월 22일. 예금주 서동현. 잔액 8억 2,150만 원. 세 번째 통장. 개설일 2000년 1월 3일. 예금주 서동현. 잔액 12억 5,800만 원. 세 통장을 합치면 25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야? 동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통장 안에는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꾸준히 돈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1993년부터 2024년까지 31년간. 그리고 중간중간 큰 금액이 출금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출금 3억 원 메모 동현이 회사 지원. 2010년 2월 출금 1천만 원 메모 준서 장학금. 2011년 2월 출금 1천만 원 메모 준서 장학금. 2012년 2월 출금 1천만 원 메모 준서 장학금. 2018년 6월 출금 5천만 원 메모 동현이 수술비. 동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사가 망할 뻔했을 때 들어온 3억 원. 준서의 장학금. 자신의 암 수술비. 전부 이 통장에서 나간 거였어요. 설마. 동현이 편지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1993년 3월 15일. 동현아. 오늘 내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다.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안다. 당연한 거야. 내 입장에서 나는 엄마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니까. 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던 날 난 부엌에서 울었어. 내가 잘못한 건가 싶었어. 너무 일찍 들어온 건가.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서두른 건가.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 이미 아버지랑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난 너도 내 아들이야.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그렇게 마음먹었다. 이 통장에 매달 조금씩 돈을 넣을 거야.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쓰라고. 내가 평생 모르고 살아도 괜찮아. 그냥 내가 잘 살면 돼. 사랑한다, 아들아. 동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편지를 읽었어요. 1995년 8월 22일. 동현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집을 나갔구나.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박혔다. 역시 노린 게 집이었군요. 그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 하지만 진실은 달라.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해준 게 아니야. 내가 산 거야. 내 돈으로. 내 아버지 사업이 망했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했어. 그때 내가 대신 갚았다. 1억 2천만 원. 내 아버지는 그걸 끝까지 너희한테 말 못하셨어.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한테 무능한 아버지로 보이기 싫으셨던 거야. 나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내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실까봐. 동현아,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오늘 두 번째 통장을 만들었다. 내 이름으로. 언젠가 내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쓰라고. 사랑한다. 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했다고.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사업 잘 된다고만 하셨거든요. 순자가 1억 2천만 원을 대신 갚았다고요? 동현은 순자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어디 있는데요? 그때 비아냥거렸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어디서 그런 돈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편지 묶음 사이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1988년 4월 15일자 경제신문. 여성 사업가 이순자 씨, 화장품 유통업 성공. 연 매출 50억 원 돌파. 여성 CEO의 전설. 동현의 눈이 커졌어요. 순자가 화장품 사업을 했다고요? 연 매출 50억?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이순자 씨 38세는 1985년 작은 화장품 가게에서 시작해 3년 만에 전국 유통망을 구축했다. 남편 사별 후 혼자 힘으로 일군 성공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씨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좌우명을 갖고 있다. 1988년이면 순자가 38살 때였어요. 아버지와 결혼하기 4년 전. 동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순자가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것을, 그 사업을 접고 아버지와 결혼했다는 것을, 왜 접었는지도.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2000년 1월 3일. 동현아, 사실 내가 왜 사업을 접었는지 말해줄게. 내 아버지 때문이었어.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난 그래도 괜찮다고 했다. 아이들이 있는 게 오히려 좋다고. 내가 낳지 못한 아이들을 품을 수 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또 말씀하셨어. 동현이가 당신을 경계해요. 돈 많은 여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사업을 접자.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여자처럼 살자. 그래야 동현이가 덜 경계할 거라고 생각했어. 바보 같은 선택이었을지도 몰라. 결국 넌 여전히 나를 싫어하니까. 하지만 후회는 없어. 내가 나를 싫어해도 난 내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그런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동현이 편지를 덮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순자는 돈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온 거였어요. 동현에게 경계받지 않으려고.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동현은 밤새 편지를 읽었습니다. 30년치 편지. 수십 통이 넘었어요. 매년 생일마다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1997년 6월 15일. 동현아, 생일 축하한다. 오늘 31살이구나. 벌써 이렇게 컸다.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은희한테. 아내분 이름이 미영이라고. 예쁜 이름이다. 결혼식에 가고 싶었어. 근데 내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갔다. 사실은 갔어. 멀리서. 하객석 맨 뒷줄에 앉았다가 식이 시작하기 전에 나왔어. 너 정말 멋있었다. 턱시도 입은 모습 처음 봤어. 아버지 닮아서 훤칠하더라. 행복해라, 아들아. 1997년 12월 3일. 동현아. 손자가 태어났다며. 이름이 준서라고.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한 번만 안아보고 싶어. 근데 내가 싫어할 것 같아서 말 못하겠다. 은희한테 사진 보여달라고 했어. 정말 예쁘더라. 너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어. 건강하게 자라라, 준서야. 할머니가 멀리서 응원한다. 2005년 3월 28일. 동현아. 내 회사가 어렵다는 소식 들었어. 은희한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다. 밤에 잠이 안 와.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가 내 돈이라는 걸 알면 안 받을 거잖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익명으로 보내기로 했어. 3억이면 될까? 부족하면 더 보낼게.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동현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렀어요. 2010년 2월 15일. 동현아. 준서가 의대에 붙었다며. 정말 대단하다. 우리 손자가 의사가 되는 거구나. 근데 등록금이 걱정이라고 들었어. 그래서 내가 대학에 장학금을 만들었어. 서동현 자녀 우선이라는 조건을 달았어. 6년 동안 등록금 전액이랑 생활비까지. 내가 알면 안 되니까 대학이랑 비밀 유지 계약도 했어. 절대 출처 밝히지 말라고. 준서야, 좋은 의사 되거라. 할머니가 응원한다. 2018년 6월 20일. 동현아. 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 들었어. 위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난 병원 로비까지 갔어. 근데 들어가지 못했다. 내가 싫어할 것 같아서. 수술비 5천만 원 병원에 입금해놨어. 익명으로. 제발 건강해져라.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수술 성공하면. 아프지만 말하다오. 그것만 해줘도 돼. 살아만 있어줘. 그리고 마지막 편지. 2024년 10월 28일. 순자가 세상을 떠나기 보름 전에 쓴 편지였어요. 동현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 의사가 한 달 남았다고 했어. 32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을 이제 다 할게. 죽기 전에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난 사업을 접지 않았어. 내 앞에서만 접은 척했을 뿐이야. 1992년에 내 아버지랑 결혼하고 회사는 믿을 수 있는 동생한테 맡겼어. 내 이름은 빼고 지분만 갖고 있었지. 회사는 계속 커졌어. 화장품에서 시작해서 건강식품, 뷰티 기기까지. 지금 연 매출이 200억이 넘어.
내 지분 가치만 47억이야. 그 돈. 내 이름으로 따로 모아둔 25억은 내 거야. 나머지는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어. 왜 고아원이냐고. 나도 고아 출신이거든. 6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어. 부모 얼굴도 기억 안 나. 고아원에서 18살까지 살았어. 졸업하고 나서 혼자 힘으로 일어섰지. 첫 번째 남편은 고아원 출신인 나를 부끄러워했어. 친척들 앞에서 한 번도 나를 소개하지 않았어. 결혼 5년 만에 암으로 떠났지. 그 뒤로 혼자 살았어. 사업에만 집중했고 성공했지. 그러다 내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는 달랐어. 내 과거를 알고도 창피해하지 않았어. 오히려 말했지.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 평생 아무도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서 결혼했어. 동현아, 내가 바란 건 하나뿐이었어.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것. 32년 동안 기다렸어. 결국 듣지 못했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잘 살면 됐어. 내 가족이 건강하면 됐어. 그게 엄마 마음이야. 미안하다, 동현아. 내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미워하게 만든 거야. 제대로 말하지 않아서.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서.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없겠지. 그래도 알아줘. 난 너를 사랑했어. 처음 만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아들아. 다음 생에서는 진짜 엄마 아들로 만나자. 내 엄마 순자가. 하지만 이 이야기는 슬프게 끝나지 않습니다. 동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어머니. 32년 만에 처음 부르는 그 말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등이 떨렸어요. 온몸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달려왔어요. 오빠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은희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가. 미영도 왔어요. 준서도 왔습니다. 가족들이 동현을 둘러쌌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서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할머니 기억해요. 뭐?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만났어요. 낯선 할머니가 있길래 누구세요? 물었더니 그냥 웃으셨어요. 동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때 할머니가 저한테 용돈 주셨거든요. 사탕 사 먹으라고. 근데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순자가 손자를 몰래 만났던 거였어요. 동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학교 앞에서 기다렸던 거죠.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빠 건강하니? 밥은 잘 먹니?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동현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32년이었어요. 32년 동안 미워했던 시간. 32년 동안 외면했던 사랑. 그게 다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동현은 순자의 유언대로 처리했어요. 고아원에 2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순자 여사 기념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고아원 원장이 동현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20년 전부터 저희 고아원의 익명으로 기부하고 계셨어요. 매달 500만 원씩. 총 12억 원이 넘습니다. 동현은 또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순자는 20년간 고아원을 도와왔어요. 자신이 자란 곳을 아무도 모르게. 그날 이후 동현은 변했습니다. 매년 순자의 기일에 가족들과 함께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자라셨대. 동현이 손자들에게 말했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서신 분이야. 대단한 분이었어. 순자의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동현이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말했어요.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사랑한다면 표현해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 5년이 지났습니다. 고아원에는 새 건물이 들어섰어요. 이순자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동현이 추가로 기부한 돈으로 지은 거였어요. 준서는 의사가 됐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주말마다 고아원에 봉사를 갔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어느 날, 동현은 순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죄송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눈물이 흘렀어요. 32년 동안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모르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김치 다 버려서 죄송합니다. 동현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가 먼저 안아드릴게요. 어머니.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혹시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된 오해가 있으신가요?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행동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손을 내밀어야 해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늦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의 묘소 앞에 누군가 놓고 간 국화꽃이 흔들렸어요. 동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다녀올게요, 어머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마치 누군가 보내는 미소처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